뼈를 잘라낸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선 신경 손상의 가능성에 따라서 남는 근막과 근육 그리고 피부가 늘어져서 턱선이 무너지고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줄리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각턱 수술하면 원하는 만큼 얼굴이 작아지고 갸름해질 거라는 기대로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데요. 수술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뼈를 잘라낸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외관상 미와 이목구비,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수술 후에 가능한 부작용까지 생각해 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각턱 수술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각턱만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1세대 수술법이라고도 하죠. 피부 절개를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입안 절개로 하기도 하는데 딱 모서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줄이기 때문에 2차 각이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턱 각이 유달리 커서 이 부분만 제거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권해드리지 않아요. 2세대 사각턱 수술이 좀 더 일반적인 사각턱 수술이에요. 사각턱을 포함해서 조금 더 밑에까지 가능한 2차 각이 남지 않게 잘라주는 거죠. 3세대 수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가장 흔하게 하는 긴곡선 사각턱 수술이에요. 턱 끝까지 길게 직선 내지는 둥그스름한 곡선으로 턱뼈의 밑면을 최대한 길게 잘라준다는 거죠. 이 수술은 사각턱뿐만이 아니라 턱 끝의 폭까지 턱끝 수술 없이 좁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동그란 분에게 효과적입니다. 4번째 마지막 수술은 휘질 절골술입니다. 사각턱 수술에서 아쉬운 부분이 턱뼈의 벌어진 정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마치 대패나 끌로 갈아내듯이 뼈의 외측만 얇게 저면에서 가능한 한 이 폭이 줄어들어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선 신경 손상의 가능성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경선은 멘탈러브라고 하는 감각신경이 아래 턱뼈를 관통해서 지나가는데요. 이 신경은 주행 모양이 다양한데 대개 뼈를 통과하면서 아래로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상하 위치로의 신경선 통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신경선 캐널에서 최소 5mm는 남겨서 절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절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 신경은 손상되면 아랫입술과 턱끝 감각이 손상되어서 많이 불편하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더라도 뼈끝과 가까이 놓이게 되면 겨울에 턱이 시리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해요. 뼈 안에 지나가는 감각신경의 경우는 손상이 되면 입술과 턱끝 감각이 떨어져서 불편해요. 그래도 감각신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데요. 다른 위험성은 바로 운동신경입니다. 입술과 입꼬리를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턱뼈 수술에서 가장 각도가 안 나오는 부분에 위치해요. 그러다 보니 특히 피부가 타이트하거나 피부 및 지방 조직이 얇아서 신경 주변의 패딩이 얇거나 혹은 턱뼈가 매우 라운드해서 이 부분을 많이 당겨야 노출이 잘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운동신경이 너무 늘어나서 약해지기 때문에 한동안 인매가 삐뚤어져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각턱 각이 심하게 큰 경우 혹은 턱뼈의 끝이 바깥으로 향한 경우라면 사각턱 수술하면 정면 얼굴이 작아져요. 반면 사각턱 수술 후에 피부 탄력을 받쳐주지 못하면 내부의 뼈가 줄어든 만큼 남는 근막과 근육 그리고 피부가 늘어져서 턱선이 무너지고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이게 됩니다. 특히 턱뼈의 끝이 말려있는 경우에는 목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턱 라인이 더 무뎌지고 턱뼈 안쪽에 숨겨져 있던 침샘이 노출되면서 볼록한 혹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어요. 침샘 보톡스 주사가 유행하게 된 데에는 바로 사각턱 수술이 먼저 많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래 턱뼈 안에는 동그란 침샘이 양쪽에 위치하는데요. 턱뼈
턱뼈 안에 숨겨져 있다가 턱뼈를 많이 잘라내고 나면 턱뼈 라인 밑으로 이 불룩한 침샘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턱 수술 후에 이 불룩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침샘 보톡스를 맞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침샘의 작용을 약화시켜서 침샘이 쪼그라들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침샘 보톡스를 맞으면 입이 말라서 구취도 심해지고 치아 염증도 쉽게 생겨서 정말 침샘이 과도하게 큰 경우가 아니시라면 보톡스 시술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사각턱 각이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무작정 턱을 깎아서 줄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본인에 어울리는 턱뼈의 길이와 폭, 모양, 그런 라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최근에는 사각턱 모양이 남아있는 것이 훨씬 자연적인 얼굴이라 생각하면서 좋아하시기도 하고, 오히려 뼈끝이 드러나면서 턱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 뼈 수술이 부담스럽거나 혹은 사각턱 라인을 좋아하신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턱라인 거상을 하는 것이 원하는 모양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턱라인 근막 거상이라고 하면 대개 피부 탄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내려는 목적보다는 근막을 당겨주기 위해서 근막 거상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절개선은 하안면 거상과 비슷하지만 입과 주름이 타겟이면서 피부 처짐을 제거해야 되는 40대 분들과는 달리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턱라인 쪽 아래 위 근막이 주요 타겟 위치가 됩니다. 오늘은 예쁜 상악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이트 성형외과의 닥터 줄리쌤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